자, 오늘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배우게 됩니다. 지위와 역할. 여기서 수능에 아주 잘 나오죠. 지위의 개념과 역할의 개념. 여기도 정확한 개념을 잘 잡아놓으셔야 돼요. 자, 지위의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지위가 나오려면, 자, 한 개인이 집단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집단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서열상의 위치, 서열상의 포지션. 자, 한 개인이 집단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서열상의 위치, 이거를 지위라고 해요. 자,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공항고등학교 집단 내에서 교사로서의 지위가 있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라는 집단 내에서 아빠라는 지위가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를 운영한다고 했죠.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 모임이란 집단 내에서 운영자라는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는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또 서열상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높고 낮은 위치가 있죠. 회사도 사장이 있을 거고요. 부장이 있을 거고 차장이 있을 거고. 자, 지위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귀속지위하고 다시 할게요. 자, 귀속지위하고 성취지위가 있습니다. 귀속은 귀속된 거예요. 자, 선천적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정해지는 지위. 보통 신분사에서 많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 어때요? 카스트 제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아니 조선시대의 산업공상의 신분제. 그러니까 신분사에서 많죠. 그리고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어때요? 남자. 그렇죠. 남자도 이제 귀속지예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딸, 막내 뭘까요? 자, 딸도 귀속지예요. 태어나니까 딸이 된 거죠. 또 태어나니까 막내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인 보세요, 노인. 노인도 귀속지입니다. 노인도 어때요? 그냥 저절로 그냥 노인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노인이 되려면 암도 안 걸려야 되고 자동차가 오면 자동차가 피해서 살아야 되고 오랫동안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데, 자, 일반적으로 노인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노인이 되는 거니까 귀속지위로 봐요. 노력 안 한 겁니다. 자, 귀속지위는 노력 여부랑 상관없이 그냥 선천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되는 지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취지위가 있습니다. 성취지위는 그렇죠. 단어에서 나와있죠. 노력에 의해서,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지. 특히 현대 산업사에서 중시가 되고 있죠. 노력들. 예를 들면 볼까요? 자, 여기 고3은 성취지일까요? 귀속지일까요? 귀속지이라고요? 아닙니다. 성취지. 자, 고3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학교에 나와야 돼요. 출결 일수 충족해야지 고3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볼까요? 아빠 보겠습니다. 아빠. 귀속지일까요? 성취지일까요? 아무나 아빠 하나요? 아빠 아이도 낳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요. 아빠 되려면 노력해야 돼요. 요새 결혼하기 쉽지도 않죠. 자, 결혼하려면 직장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소득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할아버지. 아까 노인은 귀속지였지만 할아버지는 성취지입니다. 왜? 결혼해서 손자를 얻어야 되니까요. 할아버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노인은 귀속지지만 할아버지는 성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3 학생 출결일수에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귀속지, 성취지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역할이 있어요. 역할은 지위가 있으면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위가 뭐가 있죠? 그렇죠. 아까 교사가 있었죠. 공항고등학교 교사. 그럼 교사에 기대되는 행동 양식,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르치는 것. 혹은 담임교사면 학생들 상담하는 것.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양식. 요게 지금 역할이에요. 자, 역할의 하위 개념으로요. 역할 행동이 있습니다. 역할 행동은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행해진 행동 그 자체. 요걸 역할 행동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잘 기억합니다. 이 수능에 출제된 문장입니다. 볼까요? 지위가 같으면 역할은
같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A라는 영업과장하고 영업일을 하는 과장, B라는 영업과장의 지위가 같아요. 그럼 역할도 당연히 같겠죠? 회사의 영업을 촉진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할 행동은 달라요. 역할 행동이 뭐였죠? 그렇죠. 그 역할에 따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구체적인 행동, 이거는 각각 달라요. 자, A라는 영업과정은 열심히 영업해서 회사 매출 향상에 기여했어요. B라는 영업과정은 근무 시간에 땡땡이 치고 사우나 갔어요. 이렇듯이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역할 행동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잘한 사람은 보상을 해주죠. A라는 영업과정을 열심히 했으니까 승진이라는 보상이 있고요. B라는 영업과정은 제대로 못했으니까 뭐 감봉 내지는 혹은 승진 탈락 내지는 이런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과 제재가 따릅니다. 자, 너희들은 우리 학생들로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학생 지위죠. 학생에 따른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역할인데 실제적인 역할 행동은 어때요? 모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죠. A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B는 PC방 갔어요.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열심히 한 학생은 그렇죠. 보상이 따르죠.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해서. 그럼 PC방 간 학생은 그렇죠. 성적이 낮아서 부모님한테 혼나고 혹은 벌점도 받고요. 자, 이런 역할 행동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건 다릅니다. 그래서 보상과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자,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수능에 나온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모범이라는 표현 볼게요. 여러분, 모범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 한번 볼까요? 모범 택시 어때요? 모범 택시 혹시 타보셨나요? 택시 기본 요금이 일반 택시보다 비싸죠. 자, 모범 택시를 왜 탑니까? 아, 모범 택시는 실제적으로 좀 서비스가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지 않나요? 자, 모범이라는 단어는 언제 붙이냐면요. 개인의 역할이 있으면 택시기사로서의 역할이 있겠죠. 실제로 택시기사가 행해지는 서비스, 이건 역할 행동이에요. 친절하고 밝게 웃으면서 짐도 들어주는 행동. 이 역할에 비해서 역할 행동이 훨씬 더 잘했을 경우에는 모범이 주어집니다. 자, 선생님 교사로서의 역할은 뭡니까? 가르치는 거. 선생님 역할 행동 어때요? 열심히 인강 만들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수업하죠? 그럼 선생님 어때요? 가르치는 역할에 비해서 실제적인 역할 행동이 훨씬 더 잘 주어졌죠. 그럼 선생님 같은 사람 뭐라 그러나요? 그렇죠. 모범교사라고 합니다. 자, 모범이라는 단어를 이때 붙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상, 제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할 갈등입니다. 역할 갈등도 수능에 잘 나옵니다. 자, 역할 갈등은 자,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한 개인이 다양한 집단에 소속돼 있죠. 다양한 집단에 소속돼 있다 보면 지위도 많을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항고등학교라는 집단 내에서 교사. 그리고 뭐 가정이라는 집단 내에서는 가장, 아빠로서의 지위. 그리고 동호회,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에서 집단 내에서는 운영자. 동창회에서는 총무. 여러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위에 따른 역할이 있겠죠. 그럼 역할 간의 충돌, 갈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새 워킹맘들 있죠. 워킹맘들. 자, 우리 가정 내에서는 엄마로서의 지위가 있어요. 또 일하고 있으니까 직장에서는 과장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때 아침 자, 학부모 총회 날입니다. 그 엄마로서 아들을 학교에 방문해서 상담도 받아야 돼요. 근데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지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지 이때 갈등 상태가 벌어집니다. 이런 걸 역할 갈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위가 두 개였을 때, 두 개 이상일 땐 역할 모순이라는 표현을 써요. 모순. 자, 모순이 이게 뭐죠? 창과 방패입니다. 자, 모순 충돌한, 두 개가 충돌한다. 이렇게 연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지위에 따른 상반된 역할을 요구할 때. 자, 우리 학생이 지금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으로서 이제 고민이 빠진 거예요. 이 학생을 달랠까? 아주 부드럽게 달래서 교육을 시킬까? 아니면은 엄하게 혼낼까?
달랠까 혼낼까 달랠까 혼낼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의 지혜에 따른 상반된 역할이 오고요. 역할 긴장이라고 해요. 인자해야 될지 엄격해야 될지 심리적 긴장 상태예요. 이걸 역할 긴장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역할 갈등은 두 가지입니다. 역할 모순과 역할 긴장. 역할 모순은 지위가 몇 개다? 두 개. 역할 긴장은 지위가 몇 개다? 하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기. 이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제시문인데요. 이거 수특에 있는 거 선생님 따왔습니다. 자, 첫 번째 교사로서의 꿈을 키울 것인가? 연예인으로서의 꿈을 키울 것인가? 지금 무슨 고민하고 있어요? 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역할 갈등일까요? 지금 교사하고 연예인은 아직 자신의 지위가 아니죠. 단지 그냥 진로를 그냥 고민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왠지 역할 갈등스럽게 보이죠? 자, 이런 건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나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아내의 요청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꾸질어요. 왜 우리 땐 이런 일 없었다. 무슨 남자가 지금 설거지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설거지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 남편은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지위가 있죠. 또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지위가 있어요. 남편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들은 어때요?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이 뭐하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죠. 설거지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역할 갈등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역할 갈등 아주 중요해요. 두 가지예요. 두 개 이상의 지위를 가지거나 하나의 지위에 따른 상관대. 자, 사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